이별 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사람 정말 잊은 걸까요? 아니면 더 아픈 걸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이별 직후 사람들은 참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도 보이고 밥도 못 먹고 친구들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죠. 근데 이상하게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은 사람은 오히려 조용해요. 말도 없고 연락도 없고 SNS에 올라오는 건 밝게 웃는 사진뿐. 그걸 보는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저 사람 나보다 더 빨리 잊었나 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은요,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사람과 안에 꼭꼭 숨겨두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 실은 더 아파하고 있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괜찮은 척, 웃는 척, 행복한 척. 그 모든 척은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너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아픈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왜냐면 말하는 순간 감정이 터질까봐 두려우니까요. 나 아직 괜찮지 않다는 걸 들켜버릴까봐. 그 한마디로 모든 무너짐이 시작될까봐. 그래서 혼자 웅크린 채 이불 속에서 울고 자기 전에 휴대폰 앨범을 열어 그 사람 사진을 또 들여다보죠. 그러고는 다음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출근합니다. 밝게 웃고 인스타에 예쁜 음식 사진도 올리죠. 마치 이별 따윈 없었다는 듯이. 그 모습만 본 전 연인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쟤는 진짜 금방 잘 살더라. 하지만 그건 몰라서 그래요. 눈물은 남이 볼 수 없는 시간에만 흐르니까. 가장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아픈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래요.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은 스스로 감정을 해소하면서 회복합니다. 친구한테 털어놓고 울고 후회하고 그러면서 정리가 돼요. 반면에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은 그 감정을 내부에 누적시키기 때문에 겉으로는 정상이지만 실제로는 회복이 느리고 오래 갑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몇 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감정 폭발을 겪어요. 그땐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뒤죠. 혹시 지금 당신은 이런 사람이 아닌가요?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밤마다 혼자 무너지고 있는 사람. 괜찮아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람. 혹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전 애인이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나만 이렇게 힘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도 똑같이 무너져 있는 걸지도 모르죠. 이별 후에 먼저 웃는 사람이 이긴 게 아니에요. 더 늦게 웃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 더 깊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잊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참고 있는 걸까요? 네. 이별을 준비한 사람 vs 통보받은 사람. 같이 사랑했지만 같이 이별하진 않았다. 한 사람은 이미 끝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직 사랑하고 있었다. 이별을 먼저 준비한 사람과 갑자기 통보받은 사람. 그 차이는 회복의 속도만이 아니라 심장의 붕괴 속도였다. 이별은 항상 동시에 오지 않아요. 같은 사랑이었고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끝맺음은 늘 엇갈려요. 누군가는 이미 한참 전부터 이별을 준비했어요.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불편해졌을 때, 그 사람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당신을 마음속에서 지워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당신은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고도 외면했겠죠.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거리감은 애써 모른 척해야 덜 아프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말하죠. 우리 이제 그만하자. 말은 짧지만 그 말은 이미 수많은 밤과 수많은 망설임을 거쳐 만들어진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갑작스럽게 가슴에 칼을 맞은 느낌이죠. 전날까지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별을 말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여기서 잔인한 심리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별을 준비한 사람은요, 이미 그 슬픔을 다 겪었어요. 그동안 말없이 울고 실망하고 정을 떼고 이미 혼자서 수없이 헤어진 사람이에요.
반면 통보받은 사람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별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데만도 몇 주 아니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죠. 이별을 말한 사람이 먼저 웃고 먼저 회복하고 먼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우린 그걸 보면서 더 아파지죠. 어떻게 저렇게 빨리 잊을 수 있지? 우리의 시간은 그 사람에게 뭐였을까? 근데 진짜 잔인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별을 말했던 사람이 한참 뒤에 다시 연락을 해올 때가 있어요. 그땐 내가 너무 지쳐 있었어. 요즘 내 생각이 잦구나.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때 당신은요, 이런 말 하고 싶을 거예요. 당신이 준비할 때 나는 사랑했어. 당신이 떠날 때 나는 붙잡았어. 그 모든 무너짐을 나는 혼자 감당했어. 같이 시작한 사랑이어도 같이 끝내는 건 불가능해요. 그게 이별의 가장 슬픈 진실이에요. 3. 사랑에 몰입한 사람 vs 균형 잡힌 사람. 사랑이 전부였던 사람은 그 사람이 사라지면 인생도 무너져. 근데 사랑을 인생의 일부로 본 사람은 슬퍼도 무너지진 않아. 사랑에 빠진다는 건 참 벅찬 일이죠. 눈빛만 봐도 설레고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해요. 모든 게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감정이 정해져요. 그게 바로 사랑에 몰입한 사람의 심리예요. 이런 사람은 연애가 일상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돼요. 반면 어떤 사람은 달라요. 사랑은 물론 소중하지만 자기 삶, 자기 꿈, 자기 인간관계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사랑은 그저 인생의 한 조각일 뿐이죠.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별이 와도 울긴 해요. 하지만 자기 중심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연애하면 이별이 너무 불공평해져요. 사랑에 몰입한 사람은 모든 걸 그 사람에게 걸었고 그 사람이 떠나면 함께 떠나버리는 것 같아요. 숨 쉴 때마다 생각나고 눈 감으면 꿈에 나와요. 근데 균형 잡힌 사람은요? 한숨 쉬고 친구 만나고 조금 슬퍼하다가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걸 보는 사람은 더 미쳐버리죠. 나만 이 사랑 진심이었나? 왜 나만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사실 그건 진심의 차이가 아니에요. 사랑에 자기 자신까지 태워버린 사람과 사랑을 자신 속에 두고 지킨 사람의 차이죠. 몰입형 사람은 연애가 끝나면 정체성까지 흔들려요. 나는 이제 뭐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안 사랑하면 나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래서 이별 후 몰입형 사람은 더 오랫동안 무너지고 더 깊이 고통받고 오래도록 잊지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랑에 자기 모든 걸 걸었으니까.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몰입했던 사람은 이별 후에도 끝없이 자기 탓을 해요.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랬나? 내가 집착해서 질린 걸까? 좀 덜 좋아했으면 오래 갔을까? 하지만 사랑이란 게 덜 줘야 오래 가는 게임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예요. 사랑은 해도 자신을 잃지 마세요. 사랑은 커도 인생의 전부가 되어선 안 돼요. 왜냐면 이별은 사랑보다 늘 갑자기 오니까요. 4. 감정을 표현한 사람 vs 참은 사람. 참은 사람은 떠나도 말이 없고 표현했던 사람은 떠난 후에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더 오래 힘들어. 이별을 하고 나면 말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아파요. 왜냐고요? 감정을 표현한 사람은 여전히 마음속에 할 말이 남아있거든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기다릴 수 있다고. 수없이 말했던 사람이 이별을 겪으면 그 수많은 말들이 자기 발목을 붙잡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얼마나 했는데, 그 모든 말들이 되돌아와 상처로 바뀌죠. 근데 반대로 표현을 참았던 사람은요? 울고 싶어도 안 울었고, 화나도 말 안 했고, 보고 싶어도 참았어요. 그 사람은 이별 후에도 그저 조용히 사라져요. 아픈 내색도 연락도 없어요. 그럼 우린 생각하죠. 저 사람은 벌써 괜찮아졌구나.
나만 이별을 힘들어하나 봐. 하지만 그건 오해예요. 감정을 참고 이별을 맞이한 사람은 그 슬픔을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이에요. 안 괜찮은데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표현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별 후 더 크게 무너져요. 왜냐면 그 사람이 모르는 내 감정의 깊이를 잊는 게 더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별 후에도 상상 속에서 그 사람과 계속 말해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혹시 나처럼 이별을 후회하고 있진 않을까? 이건 집착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잔상이에요. 감정을 숨긴 사람은 사라지듯 이별하고 감정을 쏟은 사람은 떠나도 그 자리에 남아요. 그래서 더 오래 힘들어요. 왜냐면 할 말을 아직도 다 못했으니까요. 미련을 남긴 사람 vs 후회 없이 끝낸 사람. 남은 마음이 있어야 미련이 생기고 후회가 없으면 이별도 담담해져요. 문제는 한쪽만 미련이 남았을 때예요. 이별이 끝난 후에도 미련이 남은 사람은요, 마음속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사이가 진짜 여기서 끝인 걸까? 혹시 다시 연락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SNS도 못 끊고 문자 알림 하나에도 심장이 뛰어요.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어서 그 사람이 갈 만한 장소를 일부러 가보기도 해요. 그게 이별을 끝내지 못한 사람의 현실이에요. 근데 반면 후회 없이 끝낸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안에서 이미 정리한 거예요. 사랑했고 노력했고 더 이상 후회할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연락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이 두 사람이 다시 마주치게 되면 정말 잔인한 장면이 연출돼요. 한 사람은 아직도 떨리는 눈으로 쳐다보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냥 잘 지내지 하고 웃어요. 그 웃음이 너무 괴롭죠.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지? 그 웃음 뒤엔 수많은 밤의 눈물과 결심과 정리가 있었던 걸 미련 남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더 아파요. 그래서 더 오래 그리워해요. 그래서 있는데도 몇 배는 더 걸려요. 미련이란 건요, 자기 자신에게만 남는 감정이에요. 그 사람은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미련을 버릴 줄 알아야 해요. 이별이 아픈 이유는 사랑이 끝나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혼자 남아있어서예요. 이별은 언제나 한 사람은 조금 먼저 잊고 한 사람은 조금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사랑을 담는 그릇이 다르니까요.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 시간만큼은 절대 헛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당신이 더 많이 아프고 더 오래 그리워했다면 당신이 더 깊이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젠가 당신의 하루를 더 단단하게 만들 거예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 마음이 천천히 정리되기를, 그리고 언젠가 그때 당신도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